자, 지난 금요일 4,300을 돌파를 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전일 무려 3.4%, 하루 만에 증시가 3.4% 오른 거는 정말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려 150포인트나 껑충 뛰어서 4,4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주도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고요. 삼성전자는 14만원에 육박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을 드디어 터치를 했습니다. 자, 1등 공신은 당연히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 하루에만 거의 코스피 시장에서 2조 2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자, 이틀 연속 거의 2조 8천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정말 5천까지 순식간에 갈 기세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도주는 무엇이 될지 외국인이 이 쓸어 담은 주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5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업종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으로 나눠서 살펴봤고,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30개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섹터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담았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이 가장 컸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플랜트, 기계, 에너지, 금융 정도인데 사실 이 반도체와 건설과 플랜트 외에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완전 몰빵이 나왔습니다. 의약품 업종에 외국인이 올인을 했다. 사실 전일 메인은 코스피였어요. 코스피가 3.4% 오르고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를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워낙 분위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코스닥도 한 1% 정도 올랐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약 1,000억 원 정도. 코스닥을 어느 정도 팔아서 코스피에 올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담았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CES에 가려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 좀 계신 것 같아요.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인데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죠. 자, 이에 앞서서 이 의약품 업종을 약간 빈집털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담았는지 이 세 가지 기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 2,818억 원어치를 매수를 해서 코스피 2위에 해당이 됩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한 3,300억 원 정도 담았어요. 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호재가 있었죠. 바로 미국에서 날라온 호재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원전 건설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슬로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새로 원자로 건설 및 운영 허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대폭 축소를 했고요. 국방부 및 에너지부 소유의 연방 부지에 SMR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국가 방위를 위해 원자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공식 지정을 했고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책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솟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펀더멘탈적인 요인 살펴보면은 SMR이랑 가스터빈 이쪽 수주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등 주요 SMR 개발사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넘버원 SMR 파운드리 이 회사로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무려 60기 모듈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 수주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2028년까지 SMR 전용 공장을 세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가스터빈 공급 변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 이쪽도 수주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컨텐츠에서 이 미국의 AI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다름 아닌 에너지 병목 현상이다. 전기가 부족하다. 근데 이 전기를 단기간 내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전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원 건설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장 그래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태양광, 그다음에 가스터빈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 발주가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숫자적으로 이 수주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지난해 체코 원전과 중동가스 EPC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서 2025년 신규 수주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3조에서 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및 폴란드, 불가리아 등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과시하로 매년 대규모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팀코리아가 매년 대형 원전 2기씩 수주할 경우 수주 잔고는 무려 47조 원을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턴어라운드합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 성장성 있고 전도 유망하지만은 이 밸류에이션이 항상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숫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부터는 숫자가 찍힌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이 고부가가치, 이 사업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2024년에는 영업이익률이 3%대였는데 2030년에 가서는 두 자릿수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작년 10월에 거의 한 1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했는데 전일 장대 양봉이 쏟았단 말이죠.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요,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외국인이 1163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5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지금 현재 증시에서 가장 대장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역사상 유례없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인데, 자, 대표적으로 PC용 디램 DDR5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7배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레거시 메모리 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냐면 60%에서 70%가 나와요. 이건 뭐 TSMC를 거의 뛰어넘는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쪽 업황이 좋냐면은 한때 삼성전자가 HBM4를 생산해야 마나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HBM보다 이 레거시 메모리가 훨씬 더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레거시 메모리 업황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현재 빅텍들이 한국에 상주하면서 이 디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상황입니다. 원래 이 디램이나 낸드는 커머디티, 즉 상품이죠. 마트에 가면은 다양한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파는데 메모리가 바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시장의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생산을 하지만 팔리지 않는다면은 재고가 쌓여서 이 IDM 업체들이 손실이 확대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 감산에 돌입하고 사이클 진폭이 생기고 엄청난 호황이었다가 엄청난 불황을 반복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엄청난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레거시 메모리도 파운드리처럼 분기 단위로 주문 생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안 팝니다. 왜냐면 너무나 지금 주문이 밀려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파운드리처럼 메모리도 이 주문하고 생산하고, 이런 이벤트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실적뿐만 아니라 이 멀티플이 높아진 요소이기도 하죠. 최근에 이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무려 133조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반도체 업황 얘기인데, 하필 왜 우선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올해 대규모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배당 분리과세 제도 시행으로 우선주는 사실 이 배당주로도 인식이 되죠. 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삼성전자 개발적인 요인인데, 삼성전자는 매번 3년 단위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가 2024년부터 2026년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년 배당하는 규모가 있어요. 한 9조 8천억 원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진행을 하고 있죠.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3년이 되는 마지막 해, 이 3년간에 총 FCF,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여기에 50%까지 주주 환원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달리 말하면은 배당 원래 하는 만큼 하고 자사주 소각 매번 하는 만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큼 쓰고 나서도 FCF의 5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주주 환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133조까지 지금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FCF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추가 배당 규모만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원래 9조 8천억 원 정도 배당을 하는데 플러스 10조 정도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배당이 2배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요, ABL 바이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951억 원어치를 순매수해서 코스닥 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앞서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팔았지만은 유일하게 쓸어 담은 업종이 바로 의약품, 바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업체들을 외국인이 쓸어 담았겠죠. 참고로 이 JP모건 헬스케어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텍, 이 ABL 바이오 같은 기업이죠. 그리고 빅파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의약품 업종 내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이 바이오텍과 빅파마 간 기술 수출 빅딜이 많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돈 되는 그런 바이오텍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금도 상당히 많이 오가고 투자 이벤트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의약품,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 ABL 바이오의 주력 파이프라인 한번 살펴보면은 이 행사에서 ABL 바이오가 이 담도암 2차 치료제 임상 2, 3상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2분의 3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2상이랑 3상이랑 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원래 이 담도암 2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 임상 결과를. 근데 늦어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늦어지면은 부정적인 이벤트죠. 근데 늦어진 이유가 사망률이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임상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이 ABL 바이오 담도암 2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상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뭐 판매 허가라든지 그쪽 이벤트가 있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가 이 뇌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 그랩바디라고 합니다. 이 기술 수출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효자 품목이거든요. 이 약물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약물을 뇌로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GSK사와 작년에 4조 1천억 원 규모, 일라이 릴리아는 3조 8천억 원 규모, 합쳐가지고 거의 8조의 대형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간에 이 ABL 바이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자, 추가적으로 D&D 파마텍, 알테오젠, 휴젤, 앱클론, 보노로이, 한올 바이오 파마 등이 참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로는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메인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 의약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이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항상 매수세가 몰립니다. 물론 이때 매수세가 몰렸다가 끝나면 약간 세론이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4월에는 미국 암학회가 있고 또 미국 임상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 등등 이렇게 계절별로, 월별로 주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의 성과를 공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전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헬스케어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퍼런스 및 학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내용은요, 제가 이 대한민국 산업지도 의약품 업종에서 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학회, 행사 이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면 상당히 좋고요. 자, 제가 지난번 2024년, 2025년 버전을 출시한 이후에 2년 만에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출간합니다. 전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서 사실상 새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2년 국내 증시를 주름잡을 메가 트렌드와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 수혜주를 모두 담았습니다. 자, 투자는 미인대라고 하죠. 어떨 때는 100명 중에 1명을, 또 어떨 때는 100명 중에 10명은 선발하기도 합니다.
선발 모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6년은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넘치는 환경은 아니에요. 올해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은 반도체, AI, 몇몇 섹터만 한정적으로 올라가서 주변에 이 돈 번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한정적인 유동성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내가 산 종목이 왜 안 오를까 고민하지 말고 전 산업을 공부하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 주도주인 반도체를 뒤이어서 키 맞추기 할 섹터, 종목들이 등장할 텐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통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10년에 한 번 오는 상승장에 이 책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